엄마도 사랑이 필요해. 오늘은 소풍날 비가 와서 속상했던 보물이를 위해 놀이동산을 다녀왔다. 주말이라 사람이 많을 거란 생각을 미리 하고 나왔지만 이렇게 발 디딜 틈도 없을 줄은 몰랐다. 남편과 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형 뽑기라도 하듯이 보물이를 이리저리 옮기며 내내 좁은 길을 걸었다. 아침 일찍 도착해서 벌써 반나절이나 지났는데 놀이기구는 이제 겨우 2개를 탔다. 진작에 지쳐버린 남편과 나는 의자에 앉아서 한숨을 돌리고 있었는데 저기 신난 채 토끼발로 걷는 보물이를 보니 나무 의자가 마치 푹신푹신해진 것처럼 느껴졌다. 아직 힘이 넘치는 보물이는 앞에 있는 회전목마를 타고 오겠다며 손에 꼭 쥐고 있던 풍선을 내게 건네줬다. 이 풍선은 보물이가 놀이동산 입구에서 30분이 넘게 고르고 고른 풍선으로 행여 놓칠까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하지만 몸에 힘이 빠져있던 나는 보물이가 준 끈을 그만 손에서 놓치고 말았다. 놀란 마음에 보물이의 얼굴을 보니 보물이는 그 자세로 얼음! 풍선은 이미 하늘 위로 날아가 버렸고 내 심장도 덜컥 내려앉았다. 이후에는 말할 것도 없이 보물이를 달래는데 온 기운을 써야 했다. 내 실수로 인한 것이어서 보물이에게는 두말할 것 없이 남편에게까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보물이를 달래고 달랬지만 한참 뒤 나는 똑같은 풍선을 몇 개나 손에 쥐고 남편은 지쳐 잠든 보물이를 업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남편이 문득 자기도 어렸을 때 풍선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다고 했다. 어머니가 똑같은 풍선을 사서 손에 쥐어주셨지만 울음을 그치지 않아서 무척 혼이 났었다고. 새로 산 풍선은 이미 남편의 풍선이 아닌 걸 어머니가 이해하지 못하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서는 풍선에 내가 가득 담은 꿈이 날아가 버리자 내 자신이 없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었지. 라며 내게 좋은 엄마라고 말했다. 사실 소리내어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보물이의 손에 여러 풍선을 쥐어주며 마음속으로는 똑같은 풍선인데 라고 말했던 내가 부끄러워졌다. 내 세상의 전부가 눈앞에서 사라져버린다면 어떤 기분일까? 그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다음 날 나는 보물이를 학교에 보내고 한참을 거실에 앉아있다가 손뜨개를 시작했다. 보물이가 풍선에 담은 꿈은 알 수 없었지만 보물이의 꿈을 닮은 풍선이 어떤 모양인지는 알고 있었다. 비록 똑같은 풍선은 아니지만 얼기설기 시를 엮으며 보물이의 꿈을 담게 만들어 보려고 했다. 학교에서 돌아온 보물이는 내가 손에 쥐어줄 풍선을 보고 어떤 얼굴을 보여줄까? 오늘만큼은 보물이가 내게도 꿈꿀 수 있는 풍선을 달아줬으면 좋겠다. 따라하기. 우리 보물이는 걸을 때도 가만히 걷는 법이 없다. 제잘거리는 입만큼이나 소란스러운 눈은 앞을 보지 않고 항상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걷는다. 나는 그런 보물이에게 앞을 똑바로 보고 걸어야 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지만 대답만 열심히 잘하는 보물이는 낯선 곳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꼭 어딘가에 부딪히고는 한다. 보물이의 이런 점이 내게는 매일의 걱정거리 중 하나로 남편에게 차라리 보물이가 발 아래만 보고 걸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남편은 나중에 보물이가 그렇게 걷게 되면 그때는 보물이에게 잔소리하지 않기? 라고 웃으며 이야기를 했었다. 나는 남편의 말에 과연 보물이가? 라는 생각을 가졌었지만
정말 언젠가부터 보물이가 발 아래를 보며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사라지니 또 다른 걱정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남편이 이런 나를 예상했었는지 미리 그렇게 약속을 했었고, 나도 보물이가 전보다는 안전하게 걷고 있다는 생각에 긴 잔소리를 할 수가 없었다. 보물이는 고개를 숙이고 걷다가 매번 걸음을 멈추어 섰는데, 그런 상황이 몇 번씩 반복이 되자 답답한 마음보다 궁금한 마음이 앞서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보물이의 눈을 쫓아 줄지어 걷는 개미를 찾기도 했지만, 보물이가 시선을 멈추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가 더 많았다. 한참 동안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나는 결국 참지를 못하고 보물이에게 물어보았다. 보물아, 뭘 그렇게 보고 있어? 집중해 있던 보물이는 뒤늦게 내 목소리를 들었는지 조금이 지나서야 이거! 라며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런데 보물이가 손가락을 짚은 그곳에는 아무리 봐도 그저 땅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한참을 들여다본 나는 뭔데? 엄만 보물이가 가리킨 거 못 찾겠어. 라고 말했다. 아이 참 이거! 초록색 나는 거. 보물이가 신이 나서 알려준 그것은 보도블록 사이에 핀 들풀이었다. 이런 들풀이 뭐가 좋은 건지 길을 가다가 매번 발을 멈췄던 보물이. 하지만 엄마, 이건 이름이 뭐야? 라고 묻는 보물이의 눈은 무척 맑고 투명했다. 이건 이름이 없는 풀이야. 보물이가 이름 지어볼래? 보물이는 발을 동동동 제자리 걸음을 하더니 금세 이 풀은 작은 나무야.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기분이 좋은지 내 손을 잡고는 팔을 크게 흔들었다. 나는 왜 이름을 작은 나무로 붙였을까 싶어서 허리를 숙여 풀을 가까이 보았는데, 이 좁은 돌 틈에서 꿋꿋이 자라난 풀은 생명이 가득한 연두빛이었다. 마치 보물이 같은 색으로 내게도 점점 더 크게 자라날 작은 나무로 바뀌어 보였다. 언젠가 보물이가 산만해서 걱정이라는 내 말에 이제 세상 문을 연 것뿐이야 라고 대답했던 남편. 보물이는 더 이상 열리지 않는 나의 문을 함께 열어주는 것만 같았다. 나는 이제 보물이를 한 걸음 앞에서 기다리지 않고 보물이와 같은 발걸음을 한다. 보물이의 시선을 뒤쫓고 보물이와 함께 눈을 반짝인다. 보물이는 나의 선생님이다. 하루하루. 아이들은 언제 어른이 되는 걸까? 첫사랑이 생겼을 때?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어느 순간 찾아오는 그 경계는 분명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나는 보물이가 호기심을 갖는 것들에 대해서 이 다음에 좀 더 크면, 어른이 되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편인데, 요즘 들어 부쩍 반항기인 보물이는 내게 자주 심술을 부린다. 언제 어른이 되는 건데? 오늘도 주먹을 꼭 쥔 채로 큰 소리를 내는 보물이에게 나는 어른의 여유를 갖고 이야기했다. 20살. 소리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젊어지는 기분의 20살. 나는 내 나이 20살 때 비로소 부모님의 울타리를 번쩍 뛰어넘을 수 있음을 느꼈었다. 이렇게 보물이와 아웅다웅하는 지금이 보물이에게도 내게도 가장 즐거운 시간이라는 것은 아마 보물이가 어른이 돼서야 찾아올 기쁨이겠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다. 오늘도 어른이 돼서야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잔뜩 뿔이 난 보물이는 척척박사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다.
퇴근하고 집에 온 아빠를 씻지도 못하게 붙잡고는 어떻게 하면 빨리 어른이 되는지를 묻는 보물이. 남편은 그런 보물이에게 보물이가 빨리 크면 되지. 아빠는 지하철 손잡이를 잡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어른이 됐다고 생각했어. 아빠의 이야기를 들은 보물이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를 보고는 금세 표정이 밝아졌다. 에이, 엄마도 그럼 아직 어른 아니잖아. 보물이는 무척이나 기쁜 듯이 외쳤고 나와 남편은 보물이의 대답에 웃음을 터뜨렸다. 요게? 우리에게 가장 즐거운 시간은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일지도 모르겠다.